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승찬입니다. 매번 지금 중국 비즈니스 대담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기가 시기고 또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요즘 헬스케어 시장이 요즘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국 쪽 헬스케어 시장을 또 제일 잘 아시고 또 그런 나가는 기업들한테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말 모시기 힘든 우리 아라 메디컬 그룹 대표님인 윤성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아라 메디컬 그룹이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한국 내에서 또 네. 이야기 좀 하시겠지만 중국 네. 쪽에 어떤 좀 레퍼런스를 해왔는지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라 메디컬 그룹은 한국에서 병원들 경영 전략을 짜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 관련된 경영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년이 15년. 제가 알기로도 15년. 네, 15년이 됐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희가 꽝이메이라고 피부과 성형외과 병원을요, 이제 2년 반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합작으로 만들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메디컬, 의료 경영 컨설팅을 많이 하셨고 또 메디컬 MBA라는 걸 또 만들어서 또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도 시키시고 의료 경영 컨퍼런스라는 걸 또 크게도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한중 의료 컨텐츠 관련된 또 이런 과정도 운영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선두주자시네요, 그죠? 병원들이 새로운 거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기업도 그렇고 의료기계사들도 그렇고 제약사도 그렇고 새로운 거 할 때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 업계 계신 분들도 중국 시장에 관심 많으시죠? 많이 있죠.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고 이쪽 분야가 시장이 큰데 지금 우리 메디컬 쪽 비즈니스가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걸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다른 분 업종들은 다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나가는데 왜 이게 의료 메디컬 쪽은 왜 이게 국내에서만 있고 나가지를 못하냐? 무슨 이유일까? 그죠? 헬스케어 산업군에서 과연 얼마나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냐 하면은 좀 부끄럽다. 사실 더 많이 나가서 깨지기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글로벌로 나가는데 그나마 헬스케어 특히 의료 산업 쪽은 글로벌로 나간 케이스가 너무 작아요. 그치.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19로 이런 기회들도 많이 왔잖아요. 글로벌하게 브랜드 인지도 많이 됐고 좀 이번 기회에 많이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도 되고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야 진짜 우리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메디컬 쪽 병원들이 좀 나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가면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디컬이 글로벌로 많이 안 나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서도 이제 제약이나 의료는 이제 기업화돼 있지만 메디컬 병원 쪽은 이제 산업화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해서 사실 대학병원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의료법인이잖아,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게 근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의료가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 수요 공급이 정해진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 나가 보니까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병원을 열고 막 하는 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서 글로벌로 나가겠다라는 어떤 리더들이 전략이 부재했던 건 사실은 그렇죠, 리더들이. 그런데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국내도 이제 의료 포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의료 포화가 많이 됐고 특히 또 미용 쪽이라든지 치과 쪽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종합병원들도 이런 전문병원들도 그런 포화가 되면서 글로벌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컨설팅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시작하는 이제 나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어떤 이제 성장기가 아니고 이제 생성기가 아닐까 오히려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많고 또 이런 기회가 빨리 당겨졌다면 더 많은 병원이나 기업들이 또 기회를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 헬스케어 시장이 규모가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쪽도 이제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헬스케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 헬스케어도 영역 따라 다를 거잖아요. 헬스케어라고 하면 저희가 음.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이제 병원 서비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큰 카테고리를.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미제약도 그렇고 나가대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제약 산업이 큰 데들이 R&D 투자하는 비용을 보면은 놀랍거든요. 네, 한국 아마 다 합친 돈 정도 될 수도 있어. 한 회사가 네, 투자한 R&D 비용이 항생제약 같은 데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제품 만들어내고 한미 같은 경우는 좀 특화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약품으로 이제 중국이 뭐 우유 파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짜 약 파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홍콩 가서 어린이 그 백신 맞는데 다 홍콩 가서 막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의 한미제약도 그 약은 그 이름이 뭐죠? 대표적인 약이잖아요. 한미제약. 어린이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이제 국내 약에 대한 불신이 큰데 해외 약을 다 찾게 됐잖아요. 기저귀도 찾는데 심지어 약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잘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전략이 되게 주요했다고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사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성공한 데들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기기도 최근에 중국 기계사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기술 차이는 지금 많이는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료 쪽으로 넘어오면 의료는 한국이 한 10년 동안 되게 급성장을 했거든요. 의료 여러 가지 영역에서요. 중국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성형 쪽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탑한 수준을 갖고 있고 뭐 치과 영역도 그렇고 심지어 뭐 여러 수술 영역들도 전문 수술 영역들도 한국의 의료 수준이 거의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의료라는 게 수술만 잘하고 치료만 잘한다고 의료라는 게 선진의료라고 하진 않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보면은 이제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술수 갖고 얘기하면 한국 의사들 할 말이 없단 말이 나와요. 우리가 제가 쉬운 이야기가 뭐 라면을 1000번, 2000번 끓이면 눈 감고 끓인다는 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모수가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수술 외에 나머지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그 국민들 의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의료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영역에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많이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결합돼서 제대로 선진의료를 보여준다면 또 기회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한 비즈니스적인 전반적인 이 틀은 딱 좋다. 지금 중국 쪽 업계들도 한국 헬스케어나 이 메디컬 쪽에는 우수하다는 인정을 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비즈니스화하는 부분에서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걸 또 만드는 모델이 필요한 거고, 다 모델이 또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잘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죠?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이제 통합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복합적 모델의 비즈니스를 안 해본 거예요. 병원들도 화장품과 성형외과가 결합돼서 나가서 대박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도 중국 보면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종합병원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의료기기 회사들. 네, 기기 회사들이요. 그럼 한국의 의료기기 회사들도 병원과 결합돼서 충분히 R&D를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비즈니스 모듈을 안 그려봤다 보니까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제가 기회는 많은데 그 기회를 성공시키려면은 경영적 모델이 저는 잘 맞아야 되는데 그거의 시작은 한국에 뛰어난 이 각자들이 좀 잘 결합해서 함께 나간다면 그렇게 치면은 이제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화장품 회사도 한 영역인 거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뭐 의료기기도 그렇고 각종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안에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직접 나가셨어요. 그 요령성의 잉커라는 그죠, 잉코라는 데 가서 직접 이제 성형외과를 하고 지금 중국에 살고 계신 거죠. 네네. 하다가 직접 가서 이제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와 직접 내가 해보니까 그게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업적으로는 나가기 전에 계약서 쓰는데 한 1년 걸렸어요. 이제 막상 같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계약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될 거 계약서 갖고 왜 1년을 소비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엔 또 그 준비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데가 어떤 현실적으로 계속 협상해 나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잖아요.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안 그러면 이제 화가 나요. 그렇지. 우리식대로 하면 왜 이러지? 근데 그때 계속 협의하고 직원들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협의를 협상을 해요.
왜 우리 계약을 하면 끝인데 왜 그러지? 어. 근데 처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이해하니까 제가 또 이용하는 거죠. 같이 협상하는 거죠. 얘기를 했지만 저도 또 얘기 협상을 하고 아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협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적 어떤 경영적인 계약적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갭이 좀 많이 컸고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마켓의 이해가 좀 참 중국이 어렵다라고 느낀 게 한국에서는 저도 의료 쪽으로는 한 15년 있다 보니까 마켓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딱 있는데 저희 마케팅 팀들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이 마켓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또 중국에서도 제가 이제 1성급, 2성급 도시를 계속 다니다가 이제 병원은 이제 4성급 도시에서 200 지금 인커는 230만 정도 되는 4성급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완전히 다른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들이 거의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딱 갔을 때 마케팅 기획부터 해서 다. 그래서 그렇지 처음에 했던 건 정말 네. 화려한 대도시가 생겼는데 맞지 않았겠네. 네, 그런 것도 인코랑. 있었고 또 중국에 대한 이해 관계도 중국의 헬스 의료에 대한 신뢰 지수라고 하는데 신뢰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병을 들으면 다 신뢰하는 게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치과 같은 경우도 이런 우리가 덴탈 IQ라고 그래요.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기본적인 이해. 그런데 중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영을 정상화시키는데 어떤 시간을 한국처럼 이렇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을 때 오늘 리스크들이 많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1년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2년이나 된 것도 팀이 나갔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생각처럼 속도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나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또 쌓이면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속도가 붙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갭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성형외과 병원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제 중국 동북 삼성의 요녕성에 있는 인커우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230, 250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또 제일 좋은 성형외과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고생을 하시고 가족들이 다 가지고 하셨는데 조금은 이제 조금씩 인구가 좀 나타납니까? 네, 그 이제 조금씩 소문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이제 퀄리티 좋은 병원은 좋은 질을 만들어내면은 실패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좋은 병원을 만들면은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속도 부분이 문제인 거지. 결국은 실패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뭐 어떤 문제를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병원이냐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직원들한테. 진짜 좋은 병원이냐. 그러면 이제 계속 부족한 거죠. 더 좋은 병원을 만들면은 고객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병원의 본질은 거기 있거든요. 사실 좋은 병원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고 또 이 본질을 해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아까 말한 속도 부분이 계속 또 기다릴 수는 없으니 중국에 맞는 또 현지화에 적용해서 이 본질과 접목시켜야 되는 어떤 답을 찾아가는 게 거의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인코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 이제 중국 이 메디컬 비즈니스 쪽을 워낙 또 많이 하셨고 중국 내에 있는 이런 의료 헬스케어 쪽 인맥도 엄청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천성 같은 경우도 그죠 위생국 이런 분들하고도 관계가 많고 그것도 엄청난 자산일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의료 메디컬 비즈니스라는 건 규제, 제도, 법 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부딪힐 것 같다. 이게 이제 독자로 할 것이냐, 조인트 앤 탑자로 할 것이냐 항상 거의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벌써 망했다 이런 부분들. 그럼 독자로 가야 되느냐? 그럼 제도적으로 좀 어렵다. 뭐 자꾸 꼬투리를 잡는 게 많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중국은 이제 우리가 뭐 깐시라면 하도 많이 듣잖아요. 깐시를 해석하는 게 다양한데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신뢰를 갖는 거가 뭐 다 중요하잖아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이 암만 그 돈으로 뭐 막 움직이고 막 한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특히 외국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한 사람들이 환자들이 병원에 안 올 때 왜 안 올까 했는데 왜 안 올까 했는데 실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한국 병원 이러다 나가겠지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나가겠지. 그냥 괜히 했다가 나갈 건데. 자기도 투자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했다가 수술했는데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믿음을 주는 건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실제 소비자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병원이라고 다 오히려 신뢰 더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국 파트너들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적어도 중국 10년은 만나야지
그 이제 라오펑유 대학에도 일을 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중국 다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라오펑유들이 그 수면차 네, 그 라오펑유들이 이제 계속 뭔가 사람을 붙여주고 소개해주고 네, 병원도 뭐 하나 보자. 관실은 또 대여도 가능하다는데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마지막 질문이 헬스케어 기업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의료 기기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제약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다른 또 헬스케어로 퉁쳐서 얘기를 하지만 다를 건데 준비를 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꼭 뭐 해주고 싶은 말 팁도 좋고 그 뭐 한두 가지 정도 아까도 뭐 얘기는 했는데 헬스케어에서 좀 더 그 리더들이 미래의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전략에 중국이라는 데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의료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다른 기업 제가 중국에서 뭐 지금 상장 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병원 하는 것도 컨설팅 해준 적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IT 기업이 산업에 하는 데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국 의료를 잘 이해 못하고 중국 의료를 잘 못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걔네들은 오히려 좀 성공할 수 있는 모듈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레노버가 그 치과 그룹을 6천억인가 인수했거든요. 레노버가 네, PC사가 그게 이제 중국 의료예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노버라는 회사가 원래는 리엔시앙이라고 해요. 이름이 이제 레노버로 바뀌었고 중국의 치과 6천억이 인수를 한 거예요. 한국 돈 6천억? 네. 그 중국 내에 있는 치과 그 그룹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0개 정도 네트워크 치과인데 그만큼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의 맞습니다. 중국의 이 헬스케어, 그러니까 메디칼, 이런 메디칼 쪽이 엄청 커져 나갈 거다. 이제 중산층이 많아지니까 결국 건강, 자기 꿈이고 이게 커질 거라고 알고 이제 미리 이제 그리고 대만의 IT 기업도 중국의 종합병원 산부인과 하는 데도 있고요. 다 열려 있어요. 지금 뭐 규제 이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규제는 일부는 있죠. 근데 그 규제는 이제 조건들이 다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헬스케어라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뭐 병원 이런 데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다 열려 있다라는 거죠.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겪고 있지만 미래에서 유일하게 남고 미래성이 있는 비즈니스 방향이잖아요. 그럼. 필요하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시장이 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기업들이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뛰어난 병원들이라든지 기기나 잘 결합을 해서 그런 모델로 제대로 나간다면은 중국에서 좀 제대로 된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 혼자 각계 전투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잘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융합을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근데 잘 모르니까 저희 이제 중국 경영연구사나 뭐 우리 저 대통령이나 나름 전문가 그룹에서 이것을 조금 더 좀 이게 좀 다듬어야 되는 역할, 그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 student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좋은 거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단 마켓이 크다는 거랑 그리고 마켓이 이제 뭐 소득수지 올라가다 마켓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기기를 10개 팔았다면 중국엔 100개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을 1개밖에 못했다면 중국에서 100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100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100개 할 수 있는 현재 내 그릇이 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여기 1개밖에 안 해봤는데 중국에서 100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릇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100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잘 만들어서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100개를 해야지 파이낸시적 이익을 벌 수 있고 그게 파이가 더 큰 거지. 맞습니다. 내 혼자 다 해가지고 요거 하길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죠. 아니 내가 좀 풀고 같이 벌어서 파이를 나눠가지고 또 한국 시장보다 훨씬 큰 파이를 가진다는 거. 뭐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그런 거 없이 각계전투 했기 때문에 더 클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고 더 나갈 수 있는데도 어떤 그릇이 부재한 것도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 보실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꼭 이게 메디컬 비즈니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이제 재밌고 또 이제 헬스케어 각 분야별로 있는 우리가 사례 이야기. 저희 이제 중국 경영연구소 패널 세미나의 주인공이 우리 아라 메디컬 그룹 우리 윤 대표님이십니다. 중국 메디컬 시장을 정확하게 이제 재밌게 풀어 주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든 뭐 현장에서 보시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국 경영연구소에서 대표님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도와드리고 저희도 도움받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의료 메디컬 쪽이 조금의 성공 사례가 더 많이 나오고 지금 가장 좋은 시기라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하는 게 딱 좋고 넥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메디컬은 딱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시기만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비즈니스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대표님은 또 우리 현장 오프라인에서 네. 오늘 온라인에서 나눴던 비즈니스 대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